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터 드라이어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필터 드라이어를 줄여서 드라이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드라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 드라이기 뭐죠? 머리 감고 나서 머리에 묻은 수분을 말리는 데 사용하는 게 헤어 드라이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드라이어라는 거는 주된 기능이 냉동장치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필터, 즉 필터 드라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된 기능은 냉동장치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지만 보조적인 기능으로는 냉동장치 내부에 있는 이물질 역시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드라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물질을 100% 제거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조그만한 이물질을 그냥 막아주는 기능이지 요게 주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드라이어라고 부르는 거고, 정식 명칭은 필터 드라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생긴 형태가 그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색깔부터 파란색도 있고 일반 동백한 그 구리 색깔, 갈색 이런 색깔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용접이음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조이고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접이음할 수 있는 타입을 밀폐형이라고 하고요. 그 볼트 너트를 조였다 풀 수 있는 방식을 오픈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밀폐형 같은 경우는 한번 용접해버리면 다시 이제 교환한다거나 수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오래 쓸 수가 있겠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픈 타입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용접보다는 기밀이 조금 약하지만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첫 번째 개요입니다. 1. 필터 드라이어. 암모니아 냉매는 수분과 친화력이 있어 용해되므로 건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건조기가 드라이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드라이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프레온 냉매에 비해서 암모니아는 수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암모니아가 수분을 잘 흡수해, 즉 잘 혼합이 되기 때문에 수분에 대한 1차 피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차 피해는 가장 큰 곳이 팽창 밸브입니다. 팽창 밸브는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배관이 확 좁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팽창 밸브는 교축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고, 교축 현상에 의해서 냉매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도씨 이하, 즉 영하의 온도를 가집니다. 자, 이때 수분 H2O가 이 좁은 니들 밸브 구멍을 통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얼어버리지. 수분이 얼어서 이 좁은 구멍을 동결 폐쇄시켜 버립니다. 자, 이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분과 잘 화합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수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다. 그러므로 프레온 냉매에 비해서는 설치 빈도가 작다라는 뜻이지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마저 읽어볼게요.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프레온계 냉매와 클로로메틸 냉매는 수분에 대한 용해도가 극히 적어서, 자, 암모니아랑 반대입니다. 극히 적어서 유리된 수분이, 자, 유리된다라는 거는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즉 섞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분 혼자 돌아다니다가 팽창 밸브를 동결 폐쇄시켜 버리겠지.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 분리된다라는 뜻이고, 유리된 수분이 팽창 밸브의 니들 밸브 구멍에서 동결하여 냉매 순환을 저해하고 가수분해에 의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가수분해라는 거는 자연계의 화학 반응 중에 물 분자가 작용하여 일어나는 분해 반응으로 금속염이 물과 반응하여 산성 또는 알카리성 물질이 되는 반응이나 사람의 소화기 내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등이 대표적인 가수분해이다 라고 돼 있는데 뭔 내용인지 사실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산성물질이 발생한다. 즉 프레온 냉동장치에서는 수분이랑 냉매가 섞여버리면은 가수분해에 의해서 뒤에 나옵니다. 산성물질을 만들어 금속을 부식시키고 윤활유를 열화시킨다 라고 나오죠. 즉 산성물질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온과 수분 H2O가 화합해버리면은 이 배관 내부에 산성 물질이 발생해요. 즉 산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프레온 냉매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동관을 사용해요. 근데 이 동관은 산성 물질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프레온과 수분이 화합해서 산성 물질이 생기면 동침식이 일어나요. 동이 막 깎여가지고 이 동가루가 생성돼.
그러면 이 돈가루는 냉매와 섞여 다니다가 이런 팽창밸브의 좁은 틈을 막아버린다든가, 혹은 이 압축기 표면에 잘 들러붙어요. 따뜻하고 표면이 매끈매끈한 그런 데 막 가루가 이렇게 막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피스톤의 운동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압축비를 상승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냉동장치 전체의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거지. 즉 프레온 냉매의 경우 수분에 대한 악영향이 아주 극심하다 보니까 이런 수분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드라이어를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피해, 이런 1차적인 직접 피해는 없지만 수분과 화합하게 되면은 유타액 현상이 발생해요. 유타액 현상은 뭐 에멀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윤활유랑 잘 섞이지 않아요. 프레온과 반대로. 그런데 암모니아의 수분이 작용하게 되면 윤활유랑 섞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윤활유의 색깔을 하얀 우유 거품 색깔로 만들어 버려요. 즉 거품이 보글보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유 거품 같다라고 해서 유타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면 암모니아 냉매는 암모니아 냉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요. 윤활유는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모니아 냉동장치 역시도 수분이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드라이어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수분의 존재가 냉동장치에는 어떤 영향으로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냉동장치 내에 수분 침입 시 장치에 미치는 영향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프레온 냉매부터 볼게요. 갈로 1, 프레온계 냉매. A. 팽창밸브의 동결 폐쇄 현상. 이거 앞에서도 했죠. 프레온 냉매와 수분은 잘 혼합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수분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 팽창밸브의 니들밸브, 좁은 구역이죠.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서 영하의 온도에 의해서 수분은 얼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동결 폐쇄, 배관을 동결 폐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쇄되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제대로 안 될 거고 냉동장치의 효율은 떨어질 거고, 장시간 순환이 되지 않으면 냉동장치는 고장나 버립니다. 자, 그리고 B에 보시면 염산, 불화수소산 생성으로 인한 장치 부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레온과 수분이 화합하면은 가수분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산이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C에 보시면 동부착 현상 촉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배관 안에 산이 발생하면 이 산에 의해서 동배관은 침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가루가 석출되고요. 요런 동가루가 장치를 순환하다가 팽창밸브의 니들밸브와 같은 좁은 구역 혹은 잘 연마된 피스톤 사이드 부분 혹은 피스톤과 압축기 사이에 들러붙는다. 이 들러붙는 현상을 동부착 현상이라고 하고요. 동부착 현상에 의해서 니들밸브를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압축기의 운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냉동장치가 또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흡입 압력의 저하라고 돼 있는데, 이 흡입 압력이란 건 뭐냐면은 압축기 쪽으로 들어오는 요 흡입 라인, 요 흡입 배관으로 들어오는 요 라인에서의 압력을 흡입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증발기라는 거는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거를 증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액냉매가 기체로 변하는 양이 더 많겠죠. 즉 기체의 양이 많아질수록 냉매의 기체 양입니다. 냉매의 기체 양이 많아질수록 증발기는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했고 냉각 효과도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액체의 부피와 기체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액체의 부피가 작고 기체의 부피가 크잖아. 증발하면 증발할수록 기체로 변할수록 부피는 크단 말이야. 즉 밀폐된 장치 내부에서 기체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흡입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입 압력은 커진다라는 거야. 액체가 많을 때보다. 왜? 액체보다 기체의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이 수분이 들어가서 장치 내부에 악영향이 발생됐어요. 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냉매 중에 수분이 섞여가지고 제대로 증발이 안 일어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의 양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부피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흡입 압력은 어떻게 돼?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흡입 압력 역시도 저하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갈로 2번에 암모니아 냉매 봅시다. A. 장치의 부식. 그렇죠.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수분에 의해서도 부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동파이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관 파이프, 즉 스틸, 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섞이면 당연히 부식하겠지. 자, 그다음 B에 보시면 유타액 현상. 앞에서 말씀드렸죠. 암모니아와 윤활유가 혼합돼요. 즉 수분이 없을 때는 얘들이 혼합이 안 돼. 근데 수분이 들어가 버리면은 암모니아와 윤활유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혼합돼가지고 윤활유는 하얀색 우유거품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거품처럼 변하기 때문에 유타액 현상, 다른 말로는 에멀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냉매로서의 역할을 잃는 것이고 윤활유는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타액 현상이 발생하고요. 암모니아 냉매 같은 경우는. 자, 다음 C. 증발 온도 상승. 증발 온도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증발기만 보자고요. 증발기에서 증발기에서 불어나오는 공기, 냉각된 공기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도씨였어요. 마이너스 5도씨짜리 증발기였는데 제대로 증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보다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즉 상온뭐 한 3도씨 정도로 올라갔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증발기의 효율이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들어가면 기타 악영향에 의해서 증발 온도 역시도 상승해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D에 보시면 흡입 압력의 저하. 이거는 뭐 프레온하고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냉동장치 내부에 수분이 침입하면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냉동장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수분입니다. 수분. 그러면 이 수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함유돼서 들어오느냐? 보통 보면 공기에 함유되어 들어옵니다. 주로 보면 냉동장치를 설치하고 나서는 진공시험을 해요. 근데 물론 냉동장치를 설치하고 제일 처음에 가압시험합니다. 그래야지 파이프나 그 이연부에서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진공을 해요. 진공을 하는 이유가 뭐야? 배관 내부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주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때 진공시험, 진공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공기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수분들이 장치 내부로 혼입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 장치 내 수분 침입 원인 해서 나오죠. 보시면은 갈로 1, 냉매 및 오일 중 수분이 함유된 경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흡입 압력이 진공 상태일 때 누설부 외기 침입. 그래서 냉동장치를 운전하다 보면 흡입측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흡입측이 저압측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발을 시키다 보면 압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 흡입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배관의 이음부, 예를 들어 용접부라든가 아니면 볼트너트를 체결해 놓은 부분에 누설이 발생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그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공기가 들어가니까 수분이 침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갈로 3번에 누설 시험 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로 4번에 정비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볼트를 꽉 조여야 되는데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못했다. 그러면은 공기가 침입할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분이 침입할 수 있고, 그 다음 갈로 5번에 진공 작업 불충분으로 수분이 잔류하는 경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